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if 그 중에서도 만약 10년만 더 산다면 10년들이도 돌아왔습니다. 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인물 다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이런 것도 해볼까? 내가 200살까지 산다.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여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이런 건 어때? 박사님 사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야, 집에서 쫓겨날까? 그래서 과연 역사적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까? 첫 번째 인물은요, 알렉산더입니다. 과연 알렉산더가 10년 더 살았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의 인도는 인도가 아니라 일렉산드리아? 인덱산드리아가 됐을까요? 아니야, 그 인도는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요 주제는 이건 진짜 if, 내가 하는 if, 우리가 하는 if가 네네네. 아니고 원래 역사 알렉산더 연구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주제는 실제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주제예요. 오, 역사학자분들도 if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끔은 하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더가 워낙 극적으로 죽은 데다가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네.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네. 첫째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문서 하나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조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진짜라고 보면 차후의 정복 계획이에요. 근데 어차피 인도는 포기했더라고. 아, 포기했어요. 네, 거기는 그대로야. 야, 거기 사람 들어갈 때 못 되더라. 이랬구나.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아. 이쪽. 아, 반대로 뻗쳐나가요? 사실 그리스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네. 근데 알렉산더 반대로 갔거든. 네. 갔다가 돌아오더니 걔 성격에 또 가겠어. 에라, 이젠 반대편으로 가자.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 봐. 야, 이거 굉장히 재밌네. 아, 그런 계획이 있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국가를 정비해서 네.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탈리아,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반도도 소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체 계획을 쭉 해서 결국은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 가자. 근데 이러니까 이게 재밌잖아. 그럼 로마하고 붙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if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야, 알렉산더가 이탈리아로 갔다면 로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탈리아를 정복했다면, 그러니까 좀 더 살았다면, 네. 알렉산더가 만든 제국은 이게 또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제국이 썼던 방식을 알렉산더 초안 내에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사석에서 미국 얘기했지만 네. 사실 미국 같은 나라 만드는 거 저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요. 로마가 왜 서양에서 이렇게 또 미국이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은 로마의 정치적 부회라니까.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로마 3단 노선이 마크야. 아니, 그러면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뭐 다 로마의 후예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로마 제국의 후예. 물론 이거는 얘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이때 세계 경영, 제국주의 하면서 또 로마를 모델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자기가 봐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채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로마가 가지는 위상은 엄청난데 이 로마 제국의 원래 아이디어는 알렉산더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설에는 알렉산더 저거 순 살인마 깡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좀 더 살았으면 이제 카이사르 같은 모습을 보였을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if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의 군대,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대와 알렉산더의 지금 상황을 비교하자면 로마가 완벽하게 그 로마군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몽고 이전에 중앙아시아까지 점령한 전체 영토를 점령한 최초의 군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빨리 점령했던 거는 시대가 변하는 걸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알렉산더야 그냥 피해 굶주린 깡패지. 제가 히틀러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히틀러가 꿈꿨던 세계 제국을 이미 시대에서 끝낸 거였다는 거지. 뭐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잖아요. 히틀러가 져서 그렇지 이겼으면 어쩔 뻔했냐. 이겼으면 더 난리 났지. 히틀러가 꿈꾸는 그 제국 운영 방식은 그건 완전 시대 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뭐 러시아를 제패했어도
또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존경받는 거는 이 아저씨가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걸 봤다.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도시국가가 아니라 통합된 국가가 나오고 또 그 국가가 연결되면 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차피 합칠 거다. 왜냐면 좀 있으면 로마 제국도 나오잖아. 네네.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해서 시대의 올바른 방향으로 갔고 그가 그렸던 청사진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서는 다음 시대, 우리 기준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손수레 말던 시대에 자전거 만들었으면 엄청나게 앞서간 거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처럼 이거 모터도 없는 거 그거 기아도 없는 거 이런 우리 기준에서 말할 건 아니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니면 얘가 히틀러랑 뭐가 다르냐고 해도 할 말이 뭐가 있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알렉산더 연구자가 한 말인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걸리는데 사실 걸리죠. 이탈리아를 정복해야 알렉산더 제국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알렉산더가 10년 더 살았다면 다음 목표인 이탈리아로 쳐들어갔을 것이고 그랬으면 로마랑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겼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알렉산더의 이 군대를 운용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기동력을 중요시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유럽에서 공부하고 학자, 뭐 학문,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이렇게 되면은 좀 그리스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탈리아가 훨씬 세잖아. 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이게 애매하게 돌아가는데 그리스군과 로마군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네. 첫째, 이게 그리스만 보면 막강한 것 같은데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알렉산더 나오기 전에 그리스군이 로마에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칠리아에. 네. 거기 가서 갔더니 얘들도 똑같이 그리스군처럼 이렇게 중장보병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탈리아 반도에 그리스 식민 도시가 여러 개 있었어요. 네. 물론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간 식민 도시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같이 조직적으로 군대가 들어가는 거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소위 그리스 중장보병이나 이런 애들이 페르시아군하고 싸워서 누리던 우위를 누리질 못해. 네. 쟤들도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오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탈리아 바 쪽에서 보면 뭐 우리도 센데 만만치 않은데 니들 이겨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피루스의 승리라고. 피루스가 알렉산더 어머니 쪽 친척이에요. 원래 친척이에요. 근데 피루스가 나중에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로마군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처럼 이겼다면 이긴 건데 사실 거의 5대5로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루스도 거의 죽을 뻔하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되니까 로마 애들은 아니 우리는 인도나 페르시아랑 달라. 니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비슷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피루스랑 싸워보고 알렉산더랑 싸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피루스가 딱 알렉산더 다음 세대거든요. 알렉산더 부하 장수들 중에 피루스를 만나본 사람이 알렉산더랑 똑같다 그런 말도 막 하니까 어쨌든 우린 비슷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좀 검증을 들어가자 보면 알렉산더가 기원전이요. 지금 말하는 건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죽어요. 피루스가 319년에 태어나서 27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딱 40년 정도 차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딱 30년, 40년. 한 세대 다음이야. 그래서 피루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로마군하고 거의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검증을 해봐야지. 피루스랑 알렉산더랑 같냐. 그 다음에 요 40년 동안에 로마의 힘이 피루스랑 싸울 로마와 알렉산더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로마랑 같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피루스가 알렉산더랑 같냐 그러면 알렉산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대제국을 자기가 운영한 게 아니라 대제국을 직접 창을 들고 다니면서 만든 사람인데. 근데 알렉산더가 이게 넘사벽은 넘사벽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 얘들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까함이 안 돼. 60살 넘은 사람이 막 물떡 걷고 다니면서 막
전장을 휘젓고 아니, 다녔다면서요. 이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알렉산더 필립 때부터 따라다녔던 그 음방패 부대 얘들이 지휘관은 정말 개똥하잖아. 알렉산더 아니면 뭐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도 좀 그 판단을 자기들은 직접 봤으니까 뭐 좀 이해할 만도 하고 한 번 지휘 맡겼다가 알렉산더 밑에 4명 중에 하나 저 밑에 갔어. 얘가 그래 제일 잘한대. 전투하면 딱 하더니 따라와라. 텐트에 가서 죽여버려. 너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근데 얘들이 알렉산더한테는 그냥 신처럼 봤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급이 안 돼. 다르죠. 넘사벽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피루스하고 알렉산더를 동급으로 보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피루스가 거느렸던 군대와 알렉산더가 거느렸던 군대가 같냐. 요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 레벨이 달라요. 그런 거 보면은 피루스 시대에 알렉산더와 그 군대가 로마군하고 붙었다고 해도 피루스보단 잘 싸웠을 거야. 근데 여기도 문제가 얼마나 더 잘 싸웠느냐까지는 참 이게 어려워. 그거는 구체적인 수치로는 할 수 없지만. 근데 하여간 보단 세.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0년 전으로 올라가요. 피루스가 쳐들어갔을 때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한 3분의 2라고 해야 될지 면적은 좀 그런데 아무튼 중앙부는 다 차지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빼고는 다 먹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들어갈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로마가 이제 밖으로 딱 나오던 때인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대. 그것도 이렇게 막 단박에 못하고 막 1년, 3년씩 전쟁하고 하다가 로마 시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그만하자. 우리가 알던 로마가 아니야. 그러면 이때 알렉산더가 들어왔다. 이거 좀 다르지. 요거는 그럼 어부질이죠. 싸울 필요도 없지. 그냥 알렉산더가 싹 정리.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쨌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잠재력을 알렉산더가 먹었더라면 그러면 거의 우리가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구상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하고 거의 기본 베이스가 같으니까 야 그렇게 되면 거의 로마 제국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로마 제국에서 알렉산더는 더 동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확한 지적인데 로마 사람이 로마 제국 만드는 거하고 알렉산더가 로마를 이겼겠지. 그때 들어갔으면 이기긴 이겼을 것 같아, 내가 봐도. 하지만 이탈리아를 또 통치하는 건 좀 별개인데 이제 그게 좀 가능했겠냐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쓰는 데에는 이 설계도가 같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한테 집 짓는 거 설계도 주고 집 줘보세요 한다고 그 집이 저 지냐고. 그렇죠. 로마 제국이 된 데는 그 로마의 저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알렉산더는 정복자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건 다음번 이프인데 이건 AI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근데 그냥 박사님의 그 어떤 이 이프를 그냥 범인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알렉산더가 죽은 것도요 괜히 가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이탈리아 질도 비슷하고 뭐 기후도 비슷하고 이쪽에 넘어와서 계획으로 이미 세웠던 제국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먹고 로마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쪽 서쪽에 있는 유럽은 이미 끝장이 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영토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사실 알렉산더 제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빨리 망했으니까. 너무 빨리 망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쪽을 통치해서 건강이 이상이 없고 10년 이상을 더 통치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알던 최초의 제국은 다른 제국이 됐을 거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모든 유럽이 맨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알렉산더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을 수 있고.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탈리아에서 로마한테 이기긴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로마의 그 능력과 이걸 뽑아내서 제국을 만드는데 성공했을까 안 성공했을까가 좀 애매한데 이게 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사람 지배하는 거하고 알렉산더가 로마 사람 지배하는 게 이게 좀 애매한데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애매해요. 애매하기는. 그런데 아마 그게 관건일 텐데 어쨌든 그리는 큰 꿈도 갖고 먹기는 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내 거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일 관계처럼 이제 뭐 영원히 같이 될 수 없는 그 뭐라고 하나, 뭐 물과 기름이야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그건 알렉산더도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그냥 입학할 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무슨 알렉산더의 어떤 정복 전쟁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미화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역사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만약 알렉산더가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가 아는 2500년의 역사, 배워오던 역사가 싸그리 다 바뀔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긴 있어. 알렉산더도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잖아. 네. 정치 감각도 뛰어났는데 그게 이제 숙청하고 제거, 그러니까 딱 군대식 정치예요. 네. 근데 이제 평화로운 시절에 10년 아니라 한 30년 살았다고 해도 이 전쟁 중독자가 통치를 제대로 했겠느냐. 이게 어딘가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린란드라든가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계엄령 때리고 군정장관으로 정치하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능력이 탁월해요. 뭐 잔인하다 않고 떠나서 일단 능력은 탁월해. 그런데 항상 그게 문제잖아. 이게 순수하게 민정으로 올 때 쉽지 않거든. 그때 이제 뭐 딱 마침 또 병에 걸리고 또 마침 정치자가 몰라, 뭐 우리가 굳이 소설을 쓰자면 아들 잘 키우고 뭐 이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들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태조 밑에서 뭐 손자가 세종이 나오듯이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다 다음번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아닐까. 요즘에 이세계물 이런 거 인기던데. 근데 진짜 약간 판타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10년 더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